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이 주식, 이 주가와 트렌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식을 움직이고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심도가 집중이 되어야 되겠죠. 세력도 A라는 세력이 있고 B라는 세력도 있고, 이 세력도 너도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외국인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기관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 개인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너도 나도 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죠. 2차 전지니 뭐 AI니 챗봇이니 항공이니 여행이니 이런 것들이 관심이 집중되면 너도 나도 따라붙어서 테마가 올라가고, 너무 비싸다 싶으면 여기서 꽝 크게 뉴스 한번 때리고 난 다음에 세력들 빠져나가고 개인들은 물려있고, 이제 이 빠져나간 돈으로 그 다음 테마로 또 올라가는데, 서서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또 너도 나도 더 따라붙고 더 주가를 오버슈팅으로 올리게 되죠. 이 오버슈팅 구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 흥미를 가장 빠르게 멀리 퍼뜨리는 것이 언론, 뉴스, 신문, 미디어,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챗 GPT라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가 되지만 불과 6개월, 1년 전에는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뉴스에 챗 GPT,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검색을 해보겠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뉴스는 더 많이 보이고 관심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매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검색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뜨죠. 연관 검색어에 데이터 랩.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홈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검색 트렌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 아닌 네이버 트렌드라고 치셔도 바로 이렇게 또 떠요. 이렇게 요거 클릭하셔도 또 쉽게 들어갑니다. 좀 전에 챗 GPT 얘기가 나왔으니까 챗 GPT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간 보면은 1년 정도, 뭐 범위, PC 모바일 전체, 성별 전체, 연령 전체,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 이렇게 누르면은, 자, 1년을 검색을 했으니까 오늘이 23년 1월 12일이죠. 1년 전 여기 2022년 6월 11일부터 검색이 되는 것이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기어가고 있어요. 자, 보면은 녹색 챗 GPT라고 되어 있고 0으로 되어 있죠. 이 단어에 대한 관심도가 제로 수준이에요. 대중들은. 그렇게 작년 6월부터 또 8월, 이렇게 또 8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여기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이제 1, 3, 2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보이죠. 자, 이렇게 조금 생겨났을 때가 작년 12월 중순이네요. 챗 GPT 관련주 아무거나 안 들어가 볼까요? 솔트록스 한번 볼까요? 쭉 내려오고 대중의 관심이 없죠. 주가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져 나가고 난 다음에 11월에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좀 전 데이터에는 12월 중순부터 살짝 관심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11월 한 달 전에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갑자기 오른 종목들 오늘도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오른지 잘 모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지는 이때는 꿈에도 몰랐겠죠. 11월 상승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상승에 대한 조정, 알고 보니 여기가 세력이 한번 매집을 한 거였죠. 대중의 관심 있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12월 중순이에요. 대중도 극소수의 사람이 조금 검색을 시작했던 시기,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관심도가 훅 떨어지고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죠.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2월까지, 여기서부터 1월부터 2월까지 상승을 하죠. 중간에 대중의 관심이 한번 훅 떨어졌어요. 대중의 관심이 훅 떨어진 이 지점 3월 1일 정도 되네요. 자, 여기가 3월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는 전고점도 돌파로 추가 상승을 하고, 대중들이 더 관심이 생겼을 때는 이제는 내려오고, 이때 이제 너무 많은 관심, 전고점 돌파를 보면서 이때 못 산 사람들이 이제 더 가는가 보다 하고 뒤늦게 들어왔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심리적인 싸움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GPT가 1월부터 시작된 테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대중들의 관심도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럼 우리가 1월로 돌아가서 이때 또 어떤 테마들이 유행했나 생각이 나실까요? 2차 전지도 이제 조금 태동을 하려고 했었고, 저기다 2차 전지 한번 써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이 뭐 리오프닝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뭐 항공주, 뭐 백신 역
여권 이런 것들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도 좀 있었죠. 이렇게 5개 정도를 다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초록색이 GPT고 빨간색이 2차전지, 보라색이 항공주, 노란색이 백신 여권, 연두색이 스마트 팩토리예요. 이번 1월의 주도 테마는 GPT였죠. 빨간색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대중은 여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도 보면은 관심도가 점점 우상향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지는 여기 4월 돼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에코 프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4월이에요. 1, 2월은 GPT가 이렇게 올라갔었고 내려오고,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스마트 팩토리도 좀 움직여줬었지만 많이는 오르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몇 종목이 좀 올랐던 테마죠. 그 보면은 관심도가 2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죠. 그래도 3월달 꽤 많이 올랐지만 주도 테마, 시장을 끌고 갈 정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항공주 역시 마찬가지죠. 뭐 리오프닝 된다, 뭐 항공주 얘기는 많았지만, 자, 실제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 2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미디어에서 때리지 못했거나 관심도와 더불어서 주가가 함께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이상의 큰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때려주는 수량, 거기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관심도, 자, 거기에 주가의 움직임, 이 세 박자가 맞춰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테마가 움직여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상반기에 반도체주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반도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또 HBM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DDR5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반도체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크게 관심도가 좀 이전을 뛰어넘는 관심도가 쭉쭉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작년 말에는 반도체주가 안 좋았고 올해 초 중순 좀 넘어가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죠. 관심도가 우상향을 하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반도체를 빼버리고 나머지 요거 4개만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볼게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녹색 관심도가 많이 올랐다가 살짝 지금 죽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HBM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수출 품목이고, 자, 최근에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제일 아래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그 위로, 그 위쪽으로 HBM과 DDR5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텍 같은 경우가 반도체 HBM 관련주예요. 여기서 조금 더 주식적으로 관심도를 높여본다면은 관련주 같은 요런 단어를 좀 붙이면 좋겠죠. 관련주. 다시 검색. 자, 1년 말고 3개월로 좀 줄여서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HBM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상당히 낮았죠.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여기 관련주를 살짝 올라주고 HBM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가 사람들이 또 알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관심이 없다가 대중이 잘 몰랐다가 관심이 생기고 이제 죽은 지점이다. DDR5도 죽어 있다가 관심이 생겼다가 죽어 있는 지점이다. 자, 그런데 대중이 한번 관심 가졌다가 죽었는데 관련주들이 상승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그 전고점 정도를 넘어서고 이제 조금 주가가 오르는데 다시 뉴스들이 막 나오고 대중들의 관심도가 또 올라간다. 그것을 타고 막 올라가겠죠, 그죠? 그것이 또 너무 과도해지면 고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는 이제 세부적으로 한 테마 중에서 세부 테마를 본 거고, 계속해서 테마도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LED 얼마 전 움직여줬었고,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관련주, 요즘 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움직여줬었죠. 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기계다. 계속해서 최근에 움직였던 것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식도 일자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우상향을 하잖아요. 대중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우상향, 관심도가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 또 예를 들어서 식량 관련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바이오주를 보면은 조용하다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점 저점 올려가고 관심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빵 터지죠, 그죠? 자, 이때가 4월 달이에요.
조용하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4월달에 꽤 움직여줬었죠, 그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4월달에 이렇게 올라가고, 한올 바이오 파마 4월달에 올라가고, 셀트리온 3, 4월달에 올라가고. 이걸로 어떻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오 관련 관심도가 2, 3월에 점점 올라가는 걸 우리 확인을 했죠. 그때 내가 어떻게 참고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식량 관련주는 또 조용하다가 요런 관심도를 또 넘어서고 자, 이때 4월달, 그 다음에 5월 초 중순,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급격하게 관심도가 집중을 됐죠. 한일 사료 한번 볼게요. 우크라 전쟁, 댐 붕괴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가 러시아가 곡물 협정 뭐 연장 안 한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4월 중순, 5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댐 붕괴로 급격하게 관심, 미래생명자원, CTC 바이오, 뭐 대한제당. 그럼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오염수 관련주, 일본 오염수 방출 한두 달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죠. 자, 오염수 관련주 보니까 대중에 관심이 없다가 2월달에 관심 생기고 조용했다가 더 관심, 그리고 폭발. 지금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인산가죠, 그죠? 제염 관련주로. 자, 이 트렌드 역시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몇 프로가 되면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트렌드가 조용하다가 관심이 생기고, 자, 그럴 때 관련주들을 한번 움직였다가 대중의 관심이 죽었는데도 주가는 좀 지켜주고 있고, 오히려 점점 저점을 올라간다거나 그 관련된 뉴스가 죽지 않고 나오는 것을 또 관심을 가시고, 그러다가 또 관심이 너무 폭발하면은 이제 대중이 너무 많이 아니까 그 관련주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갔구나, 또 나올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테마를 상호 비교하기도 하고, 개별 테마가 조용했는데 점점 생기는가도 보면서 계속 테마는 순환매를 하고, 참 우리가 그것을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로 내가 활용할 능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부지런한 사람이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테마, 그 테마가 또 죽었는데 또 지켜주는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강의를 들은 10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행할 것이고, 그 추적과 관련 뉴스를 또 읽어보고 다시 또 이슈를 받을 만한 뉴스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 경험이 쌓이겠죠, 그죠? 아, 이런 뉴스들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뉴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감을 만들어 나가겠죠.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간단하게 오늘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의 심리, 대중의 심리, 언론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눈치챌 수 있는 참고 자료, 참고 방법을 하나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